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이제 수학 원으로 여러분들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한 주에 절반이 수요일 됐으니까 여러분들 남은 시간도 잘 보내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 수학 원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지수함수의 그 활용 방법에 대해 배워봤어요. 그래서 지수함수의 방정식과 부등식, 지수방정식과 지수부등식의 푸는 방법, 그 해를 구하는 방법까지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 잘 기억해 놓고 우리 이제 이렇게 해서 지수함수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로그함수에 대한 그 활용 부분만 하고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로그함수 여러분들이 좀 로그함수를 어려워하는데 이 로그함수가 또 어떻게 활용되는지 우리 지수함수랑 꽤나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수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로그함수의 활용에 있어서도 로그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지수함수 우리 활용하면서 또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로그함수가 무엇이냐? 로그함수란 y는 밑을 a로 하고 어떤 수 a로 하고 이 미지수 x를 이렇게 진수 자리에다 놓은 y는 로그 ax. 자, 이런 꼴을 로그함수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a의 값에 따라서 밑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그 개형이 그려지는지까지 해봤었는데, 자, 이때 a 조건이 있었죠. a는 0보다 커야 하고 a는 1이 아니어야 한다. 이건 밑 조건으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지수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로그함수도 a가 1보다 클 때랑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1보다 클 때 어떻게 그려지는지 기억나요? 1보다 클 때는 우리가 지수함수의 역함수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그려지는데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우리가 그려지면 되겠다. 그리고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그려진다고 했었는지 기억날까요? 이럴 때는 위아래가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인 위아래가 뒤바뀐 이런 형태로 감소하는 형태로 우리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 특별한 점 1,0을 지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을 지나고 이 점근선은 y축으로 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점근선은 y축으로 가지고 이렇게까지 우리 이런 특징을 갖는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한다. 그래서 증가함수라 우리가 불렀었고, 그리고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계속 내려가는 감소함수. a가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 함수값은 작아지는 감소함수라 우리가 불렀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쓸 성질도 바로 이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토대로 그 성질을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도 우리가 지수함수 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지수함수 그 활용이 잘 되어 있다면 로그함수 활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함수도 지수함수랑 비슷하게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한다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도출해낼 수 있었냐면, 자,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면 우리가 어떤 함수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항상 1대1 대응함수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부분도 없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하나의 y값에 하나의 x값만 이렇게 대응되는 그런 1대1 대응함수가 된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y값에 하나의 x값만 이렇게 대응되는 1대1 대응함수다 라고 했어요. 자, 1대1 대응함수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1대1 대응함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 y값에 따라서 y값이 같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다면은 x값은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풀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대1 대응함수라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쓸 수 있느냐? 우리가 방정식과 부등식을 쓸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수함수 때랑 마찬가지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도 로그함수가 포함된 그런 방정식과 부등식에서도 우리가 이 성질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습지 배울 내용 부분 빈칸 채워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배울 내용 첫 번째 보니까 로그의 진수에 미지수를 포함하는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로그가 포함된 그런 방정식이라고 그냥 보면 될 텐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성질이 무엇이냐면 로그 a의 x는 b다. 자, 이런 식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얘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지수 표현, 로그 표현과 지수 표현, 로그의 뜻 배우면서 우리 많이 했잖아요. 자,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a의 b제곱은 x다. 이렇게 해서 x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진수 자리에 미지수 x가 있다면은 x 값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바로 결정할 수도 있고, 좀 더 복잡한 경우는 우리가 어떤 성질을 쓸 거냐? 이렇게 로그 값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걸 도출해낼 수 있느냐? 우리가 지수함수 때랑 똑같아요. 우리가 지수함수 때랑 똑같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만 하니까 둘 다 마찬가지로 어떤 밑이 어떠냐에 따라서 1대1 대응이니까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결과 함수 값이 같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투입한 이 값 x1과 x2의 값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저번에 로그의 그 성질을 하면서 우리 대소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었냐면, 자, 이 두 값이 같으면은 로그의 값도 같아진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밑도 똑같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값도 똑같기 때문에 얘네가 같으면, 이 진수 자리에 들어갈 애들이 같으면은 이렇게 로그 a를 양변에 취해도 같다라고 우리가 했었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방향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진수 자리, 이렇게 같은 값을 진수에 넣어도 항상 성립하고, 얘는 우리가 로그를 취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로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값에서 이렇게 둘이 같다라면은 진수만 뽑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 밑이 똑같으면은 이때 중요한 건 밑이 똑같다라는 조건이에요. 이 밑이 똑같다라면 진수 안에 있는 애들만 비교해도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까지 짚고 가면 좋겠고, 자, 여기서 로그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될 성질이 있어요. 바로 이 성질이 무엇이냐면 이 x1과 x2가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의할 부분, 그 네모칸 밑부분에 주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x1도 양수여야 하고 x2도 양수여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여기를 꼭 써놓고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좀 이따 예제 풀면서 이것도 많이 따질 텐데 항상 진수 자리는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말고, 이거 실수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꼭 실수하지 않도록 연습 많이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진수 자리에는 항상 양수여야 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항상 추가해야겠다라는 것까지 짚고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가 방정식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런 등호로 나타난 그런 등식에 대한 거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부등식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등식에서 보니까, 자, a가 1보다 클 때, 첫 번째 경우에 a가 1보다 클 때 로그 a의 x1과 로그 a의 x2가 이렇게 대소 비교가 되어 있을 때,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도출해낼 수 있느냐? 자, 지수함수 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자, 지수함수 때랑 굉장히 비슷한데 여기도 증가함수잖아요. 자, 증가함수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증가함수면은 이 함수 값이 이렇게 차이 난다. 로그 안에 들어간 값이 이렇게 차이 난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두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아무거나 여기 이 값과 이 값을 그냥 하나씩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떤 값이 더 크죠? 여기 위에 있는 값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얘를 로그 a의 x2, 얘를 로그 a의 x1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x1과 x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어디에 위치하게 되죠? x1은, 자, x1, 로그 a의 x1이 여기 있으니까 x1은 이 함수에다가 x1을 넣으면 로그 a의 x1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가 어디서 만나는지 보고서 여기 이제 우리가 투입한 이 값이 바로 x1이 된다 이거죠. 이 값이 바로 x1이 되고, 그럼 x2는 어디 있느냐? x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함수와 만나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쭉 내려주면은 여기 x값, 여기 x2가 되겠다. 자, 그럼 지금 보니까 우리 x1과 x2를 비교해 보니까 x1과 x2의 대소 비교가 이런 식으로 되겠다. 자, 얘가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 얘가 바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그렇다.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졌는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y값이 커질수록 x값도 커진다라는 거.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로그 값이 이렇게 비교가 돼 있다면, a가 밑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대소 비교가 돼 있다면 부등호는 유지된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방향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의 그 대소 비교를 했었는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쌍방향이 가능하다. 이런 방향으로도 이런 방향으로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도록 연습 많이 해주길 바라고,
자, 이번에 a가 1보다 클 때를 했으면은 0과 1 사이일 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0과 1 사이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왔다라고 해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0과 1 사이일 때 지수함수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아, 얘는 뭔가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x1, 로그 a의 x1과 로그 a x2를 이런 식으로. 자, 얘는 뭐 음수든 양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얘가 항상 증가하고 항상 감소하는 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갖고 오면은 x1은 요 지점에 x1이 생기고 x2는 요 지점에 x2가 생겨요. 자, 지금 보니까 x1이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아, x1이 x2보다 더 커지는구나. 이번에는 부동의 방향이 뒤바뀌게 된다. 자, a 밑이 0과 1 사이일 때 우리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부등호의 방향이 뒤바뀌게 된다라는 거. 근데 이 역방향도 가능했어요. 진수 자리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애들을 넣으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뒤바뀐다라는 거. 우리 대소비교 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가능하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에요. 증가함수라는 조건은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0과 1 사이에 있다. 이러면은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로그를 취할 때, 로그를 뭐 부등식을 좀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바꾸기 위해서 로그를 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 근데 밑이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 같은 이런 범위에 들어간 애들을 넣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니까 항상 밑을 작은 애로 0과 1 사이에 있는 이런 애로 넣었을 때는 부등호의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유념하고 부등식의 로그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예제 풀어보면서 이 성질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쌍방향이 가능한 이 성질들을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어떻게 쓰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예제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학습지 준비를 해놨는데 예제 1번과 3번만 해볼 테니까 예제 2번과 4번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1번과 3번 한번 해볼 테니까 그 방법을 잘 기억하고 어떻게 풀이 나가는지 그거 기억하면서 각자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나중에 올려주는 풀이랑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1번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예제 1번의 1번. 자, 이제 1번은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예요. 자, 우리가 방정식을 풀라는 말은 해를 구하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로그 2의 x 빼기 1은 4다. 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쪽에 지금 로그 2에 대한 이런 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진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4가 있으니까 우리 얘를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두 가지 방법 정도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이런 꼴이 있을 때, 자, 지금 x 빼기 1이라는 애만 이렇게 복잡하니까 우리가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바꿔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지수 표현으로 한번 바꿔줄게요. 바꿔주면은 x 빼기 1, 진수 자리에 있는 결과값은 밑에 로그 제곱이다.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16이 되니까 자, 이제 x는 몇이라고 할 수 있죠? x 빼기 1은 16이 되니까 x는 17이다. 바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로그의 그 뜻에 익숙한 친구들은 이렇게 바로 지수 표현으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 여기 로그 2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바로 활용하기 위해서 로그 2의 x 빼기 1이라는 얘는 냅두고 4에다가도 로그 2를 좀 씌워주는 그런 형태로 바꿔주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4 곱하기 로그 2에 2를 이렇게 곱해주자. 어차피 얘는 1이니까 4에다 곱해도 상관없겠다. 자, 그러면 로그 앞에 4라는 숫자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로그 2의 4제곱으로 우리 이렇게 지수로 올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지수로 올려서 2의 4제곱으로. 자, 그럼 이제 로그 2랑 이렇게 둘 다 맞춰졌으니까 얘네들 사이에 있는 애들만 비교해도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로그의 성질 아까 배웠던 거를 써먹는다면 x 빼기 1은 2의 4제곱이다. 얘가 바로 16이니까 여기서 x는 17이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방법이 항상 정답인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들 많이 연습해보고
그 방법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방법을 활용하든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연습 많이 해주도록 하세요. 그럼 예제 1번에 2번 우리 한번 풀어보면서 로그 방정식에 대한 거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은 보니까 로그 5의 2x 빼기 1은 로그 5의 7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우리가 첫 번째 방법으로 썼던 그 지수 표현으로 바꾸려고 해보니까 어차피 여기도 로그가 있고 여기도 로그가 있으니까 굳이 로그를 이렇게 우리가 로그를 지수 표현을 바꿔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로그 5, 밑이 5인 형태로 같으니까 우리 바로 비교할 수 있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밑이 똑같다면 로그에서는 그 진수만 비교하는 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2x 빼기 1은 7이라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다. 자, 그럼 얘는 풀기가 쉽겠죠? 2x는 8이다. 그러면 x는 4가 된다. 자, 이렇게 풀면 돼요.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 부분을 빼먹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빼먹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빼먹으면 안 되고, 자, 여기서 그 포인트 짚고 갈 테니까 우리 부등식에서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진수 자리에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7은 어차피 양수고 얘도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2x 빼기 1이 양수여야 한다. 여기도 2x 빼기 1이 양수여야 한다라는 조건. 자, 근데 이렇게 2x 빼기 1은 7이다 라고 했다면은 얘가 양수값이 되니까 여기서는 바로 우리가 해가 나오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그게 좀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은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그 조건을 갖고 가도록 하세요. 자, 이 조건에 해당하는 x 값의 범위를 구하면 x가 2분의 1보다 커져야 된다 라는 그런 범위가 있으니까, 자, 이 해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얘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해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면은 얘는 해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수 조건에 해당되지도 않는 그런 해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얘가 일단 진수의 조건에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되겠다. 자, 근데 지금 x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조건, 이 조건 안에 x는 4가 허용되는지 한번 보니까 4는 2분의 1보다 크니까 얘는 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가 바로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는 사실 어렵지 않을 거고 우리 그러면 부등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2번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각자 한번 풀어보고 나중에 선생님의 풀이랑 나중에 올려준 선생님의 풀이랑 꼭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세요. 자, 이제 3번 할게요. 3번.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자, 이것도 뭐 비슷하죠? 로그 3에 2x 빼기 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라 작거나 같은 경우죠. 작거나 같은 경우. 자, 얘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자, 아까 방정식은 우리가 바로 그냥 그 지수 표현으로, 로그 표현을 지수 표현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얘는 부등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얘는 우리가 다 로그 표현으로 좀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로그 3에 2x 빼기 1이라는 애는 그대로 로그 표현을 냅두고, 자, 2를 로그 표현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2를 바꿔주면 2 곱하기 로그 3에 3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로그 3에 3으로 쓰는데 얘를 써주면 로그 3의 제곱으로 이렇게 2를 또 올려줄 수 있으니까 3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러면 밑이 3으로 동일한 그런 로그 길이의 부등식이 됐어요. 자, 밑이 3이라면은 3이 1보다 크니까 너무나도 좋은 조건에 의해서, 그 증가함수라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에 의해서 이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애들만 비교할 때 2x 빼기 1이 이 3의 제곱인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얘를 풀어주면 2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진수 조건, 자, 진수 조건을 우리가 써줘야 돼요. 2x 빼기 1이 0보다 크다라는 거는 항상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x 빼기 1이
0보다 커야 한다. 여기도 2x 빼기 1이 0보다 커야 한다. 자, 그러면 2x 빼기 1이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걸 바꿔주면은 x가 2분의 1보다 커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조건에서도 2x 빼기 1이 0보다 커야 한다. 얘를 만족하면서 얘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본다면은 x가 2분의 1보다 크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해를 구한 거는 5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영역이니까 둘 모두에 해당하는 이 영역이 바로 우리가 찾는 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고 x가 2분의 1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수 조건도 꼭 빼놓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럼 예제 3번에 2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3번에 2번. 로그 2분의 1의 x 빼기 2가 3보다 크다. 자, 얘의 해를 구해라. 얘가 성립할 만한 x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해요. 그럼 같이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2분의 1인 로그가 되어 있는데, 자, 부등식이니까 양변에 로그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로그로 표현돼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좀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로그 2분의 1을 x 빼기 3에도 좀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3 곱하기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자,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풀이를 쓸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써줘야 돼요? 그냥 바로 써주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얘를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이 세제곱이다, 이렇게 실수 없이 바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실수를 해요. 어떻게 실수하냐? 자, 3이 여기 있었으니까 로그 3의 2분의 1제곱이겠다. 자, 이렇게 실수하거든요. 자, 이렇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까지 좀 이렇게 차근차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쓰는데 사실 연필로 쓰면 10초도 안 걸리니까 이 과정까지 좀 상세하게 써보는 연습 정말 많이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은 얘는 로그 2분의 1의 세제곱으로 우리가 지수로 올려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밑이 2분의 1인 로그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었다.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애들만 대소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x 빼기 2라는 애랑 우리가 2분의 1의 세제곱 비교를 할 건데, 자, 이때 밑이 2분의 1로 작은 수예요. 0과 1 사이에 있는 수니까 우리가 이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됐었었는데, 얘가 이번에는 뒤집히게 된다. 왜냐면 위치 2분의 1이면 감소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갖고 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거꾸로 뒤집히게 된다라는 거. 그런데 2분의 1이 8분의 1이니까 얘를 계산하면은 x가 2 더하기 8분의 1 얘보다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가 8분의 17보다 작다. 자,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하면 이것도 안 돼요. 자, 이건 안 되고, 자,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여기 진수 조건 꼭 빼놓지 않도록, 자, x 빼기 2가 0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 꼭 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도 여러분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그 조건을 식 옆에다가 꼭 써서 여러분들이 빼놓지 않도록, 여기도 x 빼기 2가 0보다 커야 한다, 아니면 이렇게 쓰지 말고 x가 2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을 꼭 이렇게 여러분이 명심하도록 써주면 실수를 줄이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이 경우가 아까 썼듯이 x가 2보다 커야 한다라는 조건이니까 x가 여기도 2보다 커야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2보다 커야 하는 이 조건 안에서 우리가 결정 지을 거예요. 2보다 큰 조건 안에서. 자, 근데 8분의 17, 2 더하기 8분의 1이니까 여기 있겠죠? 8분의 17이 이렇게 있고 해가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번에도 겹치는 부분을 해주면은 2부터 8분의 17까지, 근데 둘 다 포함하진 않고, 그래서 해는 이렇게 된다. 2에서 2보다 크고 8분의 17보다 작은 이 영역이 바로 x의 해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자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그 좀 실수할 만한 부분은
이 밑이 0과 1 사이일 때 그때는 부등호가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고, 진수 조건이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그런 거는 항상 로그가 나오면 베이스로 깔고 가야 돼요. 어떤 로그가 나오든 어떤 뭐 꼴이 되든 여러분들이 항상 이 진수에 무언가 이렇게 복잡한 형태다, 근데 로그로 이렇게 씌워져 있다, 그러면 그때는 얘가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는 뭐 이렇게 문제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항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로그의 활용에 대해서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봤는데, 자, 이거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우리 지수함수 때도 그랬잖아요. 좀 간단한 거 해보고 좀 더 복잡한 형태로 넘어갔는데, 로그 함수,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도 좀 더 복잡한 형태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수고 많았고, 오늘 했던 내용들 그리고 남은 예제들 꼭 한번 풀어보고 복습해보면서 정리해보고 여러분들 것으로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